2020년만 해도 이 지구의 환경 위기를 막겠다라고 주창했던 IT 기업들, 최근에는 환경의 가장 큰 파괴자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우리가 한때는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했었던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를 빅테크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빅테크 기업들이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에 직접적인 투자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시간에 한번 이 얘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T 커뮤니케이터 김덕진 소장입니다. 최근에 이 챗 GPT와 함께 다양한 AI들이 우리 옆에 주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AI들이요, 지구의 환경 위기에 크게 일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라고 할 때요, 실은 이 AI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요. AI는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내용을 갖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서 그때그때 어떻게 대답할까 한 번 더 추론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크게 공부시키는 학습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는 추론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한 번 학습을 시킬 때 엄청난 에너지 그리고 전기 소모, 많은 물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할 때요, 오픈 AI의 발표가 있습니다. 오픈 AI가 각각 1조 개가 넘는 데이터 그리고 매개 변수를 자사의 AI 모델인 GPT-4를 학습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됐느냐, 엔비디아 그래픽 장치 GPU가 일단은 2만 개가 들었고요. 또 3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용도 1,500억 이상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어떻게 됐느냐, 전기량이 엄청나게 들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구글에 키워드를 던지는 거죠. 그때도 전기가 조금씩은 듭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뭔가를 하면 얘가 실행을 해야 될까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검색 엔진을 통해서 우리가 쓰는 전기량하고 우리가 챗 GPT한테 뭔가 질문을 던질 때의 전기량의 차이가 엄청나게 뜬다는 것입니다. 무려 1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 엔진에 내용을 넣는 것보다 이 챗 GPT한테 뭔가 질문을 하면 기본적으로 전기가 10배 이상 든다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얼마나 전기가 많이 드는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성형 AI 전기 소비량 역시도요, 기존의 인터넷 검색보다 거의 10배 정도가 듭니다. 구글 검색에는 평균 0.3Wh 정도의 이 전기량이 드는데 챗 GPT는요, 한 번에 2.9Wh를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배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챗 GPT한테 시시덕덕한 농담 한마디 던지거나 잘 지내? 라고 할 때마다 이 전기량 그리고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러한 AI를 돌리고 또 다양한 데이터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가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나오고 나서 전력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것들은 리포트를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요, 2022년에 세계 데이터 센터가 썼던 연간 전력량이 무려 460 테라와트시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2015년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자, 그런데 2022년 챗 GPT가 시작된 해죠. 그럼 2023년, 2024년은 얼마나 더 많은 전기를 썼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수준의 전기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 챗 GPT가 엄청나게 열풍을 끌다 보니까 구글에서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챗 GPT 같은 생성형 AI를 만들고 있죠. 구글에 있는 모든 검색 데이터를 생성형 AI 같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의 전기가 드는지 아세요? 연간 290억 킬로와트시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일지 다른 나라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케냐, 과테말라, 크로아티아 같은 국가가 1년에 소비하는 전력보다도 더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러다 보니까 챗 GPT의 전력 사용량이 일반 미국 가구의 17,000배에 달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숫자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만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전기만큼이나 지구 환경에 문제를 끼치는 것, 바로 물 사용량입니다. 아니 갑자기 챗 GPT를 쓰는데 웬 물이 들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데이터 센터가 챗 GPT 같은 생성형 AI를 돌릴 때 나오는 엄청난 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실은 광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가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엔비디아의 GPU가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 센터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요, 반드시 귀마개를 착용해야 됩니다. 왜냐, 거기서 나오는 소음이 엄청나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열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어컨이라든지 열을 식힐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에어컨만으로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활용하는 방식이 바로 순행식. 뜨거운 열이 나오는 기계 근처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최근에 일반적인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도 좀 고급 사양을 보면 우리가 순행식 쿨러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쓰는 물의 양이 또 엄청나게 많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 물의 양이요, 어느 수준인가 이걸 또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깨끗한 물을 써야 되고 그 깨끗한 물이 증발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미국의 리버사이드 콜로라도대와 그리고 엘링턴 텍사스의 연구진들이요, 실제 이 챗GPT가 한 번 대화할 때 쓰는 물의 양을 계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약 500ml 정도의 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딱 한 번 주고받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할 때 대화 세트라고 하죠. 질문과 답변을 25번에서 50개 정도 주고받았을 때, 이때 우리가 마시는 500ml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면 지금도 이 챗GPT를 갖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해요. 그럼 그렇게 한 대화들이 다 전기도 많이 쓰고 물도 많이 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성형 AI가 전기를 많이 쓴다고 그러면은 이 서비스 개발을 멈출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챗 GPT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들이 계속적으로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죠. 지금 AI 시대잖아요.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을 막대한 돈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지금 도달했다는 것이 사실이죠. 제가 알고 있는 모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장소가 상암동이거든요. 이 상암동에 보시면 방송국도 있고 여러 IT 회사들도 있죠. 근데 이 회사가요, 엔비디아의 GPU를 많이 사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상암동에서 설치를 할 수가 없대요. 왠가 들어봤더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GPU를 만약에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에 다 꽂고 실행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상암동 전체가 정전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녀석이 갖게 되는 전기량이 어마어마한데 지역마다 감당할 수 있는 전기의 양에 한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GPU를 많이 산다고 바로 이것을 갖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건물에 대한 전기에 대한 사용량 자체를 받아내야 돼요. 이것 자체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요, 계속적으로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계속 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정 지역이 자칫 이러다가는 정전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에너지 사용량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빅테크 기업들은 상당히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또 거기다가 최근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ESG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IT,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이 일종의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실은 2020년부터 이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이른바 그린 에너지, 우리가 말하는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쓰고 있는 많은 화석 연료들을 줄이고 그 안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대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풍력이나 수력 혹은 태양열 같은 에너지들을 활용해서 바꿔가는 작업들을 단계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본인들이 생각했었던 예상치와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전기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전기량도 모자라요. 그렇다고 화석연료도 제대로 쓸 수 없어요. 그러고 우리가 생각했었던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의 로드맵을 봤을 때는 이 에너지가 지금 충분치 않은 상황.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원자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사면 초과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그들이 요즘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약간 관점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쓰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보면 원자력도 그들이 생각할 때는 친환경 에너지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이 원자력에 직접 투자하기 시작하고 있고, 특히나 소형 모듈이라고 할 수 있는 SMR에도 직접적인 투자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20일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요, 아마존과 구글이 소형 모듈 원자로 전력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원자력 에너지 회사들에 대한 주가가 계속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구글이요, 10월 14일 날 인공지능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SMR을 운영하고 있는 카이로스 파워라는 곳과 전력 구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구글은요, 앞으로 이 카이로스가 가동하는 6개에서 7개의 원자로에서 5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아마존은요, 미국에 있는 전력 회사 중에 하나죠. 에너지 노스웨스트와 제휴를 해서 2030년대 초반부터 SMR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추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쓰일 SMR을 만드는 X에너지에도 직접적인 투자를 일으킨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SMR이라고 하는 기술은 거의 2030년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 분명히 전기가 모자랄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투자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빅테크의 생각에 기저에 깔려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장 이 에너지가 급한 회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SMR 같은 소형 원자로가 아니라 이미 운영하고 있다가 잠깐 멈췄던 원자로를 다시 돌려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계약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스리마일 섬 원전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마이크로소프트는 맺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 스리마일 섬 원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1979년에 미국 최악의 원전 사태라고 하는 것이 터진 곳이 바로 이곳이란 말이에요. 사고가 난 2호기는 이미 가동이 중단이 됐고요. 1호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운영을 하다가 이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에 원전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중단된 원전을 다시 돌리는 계약을 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원전 사태가 났었던 곳이고, 그리고 이미 원전이 중단됐다가 다시 돌리게 되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여러 단체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원자력 회사 그리고 원자력에 대한 에너지와 계약을 계속 맺고 당장 돌려달라고 하는 이유, 그만큼이나 지금 전력에 대한 문제와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1,500개의 대형 데이터 센터와 47개의 원전을 동시에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력 급증 때문인지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현재 60개국에서 108기의 신규 원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30개국이 추가적으로 원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빅테크 기업에서는 이 탄소 배출을 늘린다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면서도 확실하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 수요를 모두 다 메꿀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기상에 따른 전력에 대한 변동폭도 있죠. 그리고 기존 송전망과 밀접하게 통합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이슈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전력 내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원자력이나 SMR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미국에 있는 혹은 글로벌 기업들의 빅테크에 대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제가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이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그리고 이 원전에 대한 이슈들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SMR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최근에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부는요, 올해 말에 수립할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요, SMR 4기 건설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최근에 밝히기도 한 것이죠. 지금 전 세계가 SMR과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나 개발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SMR을 적극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자로는요, 기존에 있었던 원자력보다 안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SMR이 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면요, 기존의 원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부분은 하천이나 바다 근처에다가 지어야 됩니다. 그 특성 때문이죠. 그런데 이 SMR 같은 경우에는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막 한가운데도 지을 수 있습니다. 열을 식히는 방식이나 다양한 것들을 공기 대류 방식으로 시키다 보니까 대규모의 물가가 없는 곳에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SMR 소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100분의 1 사이즈로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작고 물가가 필요 없는 곳들에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는 건 뭔가요? 결국엔 도심 한복판에도 이 SMR이라는 게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전력을 공급받는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전한 공급처가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전기를 끌어들일 수 있으니 빅테크 기업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도심 속에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지어도 전력을 받을 수 있네, 열을 식힐 수 있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무래도 SMR이 기존보다 안전하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자력 하면은 느끼는 불안감이나 생각들이 결국엔 이게 녹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SMR을 짓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도심 쪽에 지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떤 이슈로 다가올지 분명한 것은 사회적 이슈로서 2024년, 2025년에 바로 이 원자력 SMR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들릴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AI가 촉발한 이 에너지에 대한 이슈, 결국 원자력까지 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재인데요. 과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궁극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시껄껄한 농담을 하거나 지금 AI를 어떻게 써야 될지 완벽한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단은 전기를 많이 쓴다고 계속적으로 전력과 관련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비판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지금 전 세계가 다 AI의 연구를 위해서 정말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력 부족 문제로 우리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죠. 이 원자력 SMR에 대한 우리나라 기술력을 가지고 오히려 새로운 수출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SMR은요, 2030년부터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될 기술이라는 것인데 그 기술에 대한 연구 타이밍은 지금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확실한 것은 이것은 본인들의 생각에 따라서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 아주 첨예한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AI 관점, 기술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의견들을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쯤 되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모든 문제의 원천, 이 모든 문제를 촉발시킨 챗GPT. 이 챗GPT는 과연 지금의 에너지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번 제가 챗GPT와 이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챗GPT. 어떤 주제로 토론하고 싶으신가요?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나 전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이 챗GPT 너 같은 거대 언어 모델 혹은 거대 AI 모델을 만드느라고 전기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 그러는 것 때문에 최근에 원자력과 SMR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니? 흥미로운 주제네요. 저도 이 이슈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원자력과 SMR에 대한 투자는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중요하다고 봐요. AI 기술의 발전을 지속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가 지금 원자력하고 SMR을 친환경 에너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은 탄소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에서는 친환경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원전 폐기물이 남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혹시나 모를 어떤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존재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SMR이나 원자력을 계속 하는 게 맞을까? 차라리 그럴 거면은 너 같은 AI를 안 만드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너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모든 원인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챗GPT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좀 솔직하게 얘기해봐봐.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원자력이 탄소 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폐기물 처리나 사고의 위험성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죠. 그리고 거대 AI 모델이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것도 사실이네요. 하지만 AI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며 있어요. 따라서 AI 개발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I 개발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등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겠죠. 이런 노력이 결국 AI와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 모든 원인의 주범이 너잖아. 챗GPT야. 왜 AI가 갑자기 전기를 많이 먹게 이런 걸 왜 만든 거야? 야, 솔직하게 얘기해봐봐. 네 관점에서 보면 이 챗GPT 같은 녀석을 계속 만들어야겠어? 아니면은 그냥 없애야겠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AI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AI 모델을 계속 개발하는 이유는 이러한 기술이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자르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의료, 교육, 연구, 그리고 일상생활의 편의성 향상 등 많은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전력 소모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인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AI 기술은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너는 확실히 생각이 확고한 것 같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자. 원자력이 그러면 위험하다고는 생각 안 해? 원자력은 확실히 효율적인 에너지원이지만 위험성도 함께 존재해요. 핵폐기물 처리, 사고의 위험성, 그리고 방사능 노출 등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이러한 위험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자력을 사용할 때는 안전 비준을 철저히 지키고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자, 노력이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원자력을 써서라도 AI를 계속 키우는 게 맞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너가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 그리고 너가 생각하는 걸 한 줄의 임팩트 있는 문장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톤을 좀 정리를 해보자. 핵심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것이에요. 원자력은 위험성이 있지만 이를 잘 관리하면서 다양한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어요. 한 줄로 정리하자면 AI의 자제력을 실현하면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 뭐지? 오! 지금 보셨어요, 여러분? 너무 놀랐어요, 지금. 왜냐면 마지막에 얘가 한 줄로 정리를 하려고 그랬더니 에너지의 잠재력을 실현하면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한 다음에 배경음악 만든 거 보셨어요? 쿵 따닥따. 이거 저희가 한 거 아니고요. 효과음 아니고요. 챗GPT가 마지막에 예상치 못하게 음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챗GPT 쓰면서 이런 거 처음 봐서 놀랐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얘는 고집을 꺾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AI의 잠재력을 실현하면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결국에 챗GPT의 관점은 그래도 AI를 계속적으로 키우면서 원자력을 좀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우리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정치보다는 우리가 좀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얘기로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슈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IT 커뮤니케이터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